네, 첫 번째 코너 최근 창업 생태계의 주요 이슈와 시사 상식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 창업이 뭐니 시간입니다. 요즘 AI 이야기 안 나오면 대화가 안 되죠.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에서도 그렇고 AI를 빼고선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죠. 그림도 그리고요, 뭐 음악도 만들고 심지어 뭐 상담도 해주고 요즘엔 막 사주도 봐주고 그렇더라고요. 자, 인간을 대체하는 생성형 AI 기술에 이 대한 관심과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 좀 다른데요. AI가 약을 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이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누구에게 투자할지 또 어떤 사업을 할지 이 똑똑한 의사결정을 돕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바이오 리서치 AI의 이상윤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리서치 AI의 이상윤입니다. 네네. AI가 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뭐 바이오도 거기에 발맞춰서 같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좀 느끼기엔 바이오가 AI의 이 흐름 속에서 좀 바람을 못 이끌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산업과 다른 부분이 틀리면 안 되는 산업이라는 부분입니다. 네네. 추천 알고리즘이 틀리면 영상을 다시 보면 되지만 치료나 약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면 회수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더라도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기술이 발전하고 이것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돌다리를 여러 번 두드리면서 거쳐야 될 검증 단계가 정말 길기 때문에 성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바이오 AI를 접목시키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영역은 AI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음. 끝판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아 같고요. 그래요? 그래서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씩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좀 한 단계씩 접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AI라는 종목들을 생각할 때 많은 이제 종목들이 나오고 뭐 나스닥에도 많이 상장돼 있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에서 뭔가 좀 발전이 계속 좀 늦다라고 생각하고 뭐 예를 들어 뭐 크리스퍼 뭐 이런 회사는 뭐 바이오 이제 유전자 가위 아, 기술이 나왔는데 네. 이게 왜 상용화가 안 네. 되고 이게 왜 이렇게 주가가 음,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 네. 원인이 뭐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이오는 사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네네. 때문에 AI가 정말 10년, 20년 전보다 정확도가 정말 높아졌고 성능이 음. 정말 좋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을 높여줄 뿐이지 실제로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이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비임상 실험이나 임상 시험을 충분히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음. 좀 성과가 나오는데 지연이 많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아,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제는 좀 임상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나오고 좀 있습니까?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고런 이야기를 오늘 좀 그럼 네, 주로 나눠 봤으면 좋겠네요. 네, IT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수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이오는 바로 수정되는 게 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군요, 기본적으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약 하나 만드는데 평균 10년 이상 뭐 음, 조 단위의 돈이 네, 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음, 그 긴 시간 동안 도대체 그 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땐 AI를 음, 돌려서 그 음, 경우의 수를 빨리 AI가 음, 계산을 해서 빨리 조합해서 나오면 그게 신약 아니야? 이렇게 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안에서 맞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지금? 맞습니다. 사실 이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이 그냥 적당히 좋아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는 완벽한 물질을 찾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좀 당연한 말들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여러 가지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는 그 목표 물질을 일단 시장 조사를 통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음. 그 목표되는 물질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하는데요. 그 테스트에는 시험관 테스트도 있고 동물 실험, 임상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또 사업이다 보니까 네. 저렴하고 안전한 것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다가 보면 결국에 완벽한 물질을 하나 찾아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 거죠. AI로 돌려도 오래 걸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AI는 이 한 단계 한 단계 특정 영역에서 돌릴 뿐이지만 사실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임상 시험입니다.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임상 시험을 AI로
완전히 없애버릴 수가 없다 보니까 또 음. 아직은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단축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AI로 임상 실험의 그 경우의 수조차도 계산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세포 하나의 세포 안에만 해도 그 안에 정말 무수히 많은 소기관과 단백질이 있는데 네. 그 복잡도가 사실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IT나 여러 다른 산업에서 생각할 수 있는 복잡도를 아득히 넘어서는 생각보다 수준입니다. 훨씬 복잡하군요. 근데 사람으로 따지면 정말 복잡하기 네.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앞으로 꼭 AI를 기술을 개발을 해서 꼭 음. 극복해야 되는 그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몸에 사용하는 거고 예. 뭔가 좀 아픈 곳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야 되면 근데 음. 안 좋은 부작용이 나와버린다면 예, 사실 그것만큼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성을 기하고 계속해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안 좋은 경우의 수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것. 그게 이제 AI로 인해서 바이오주가 살아남는 그런 이유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한 물질을 찾는 거기 때문에 말씀 주신 독성도 있지만 편의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 사업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약을 하나를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돈이 드는데 음. 개발하고 보니까 지출한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다는 네. 결론이 나면은 중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 모든 조건을 이제 달성하기 위한 신약의 곳곳 요소에서 이제 AI 기술들이 특화가 돼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까? 어때요? 지금까지 이제 많이 네. 진행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사실 한 10년 전만 해도 아직은 좀 멀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10년 전만 해두면 아예 그냥 뭐 상상도 그쵸, 못하죠. 그쵸. 신약이 나올 거란 상상도 왜냐면 네, 챗GPT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는 좀 AI 기술을 통해서 접목된 그런 높아진 정확도나 이런 성과가 임상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점이 참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네네. 얼마 10년 전만 해도 개인의 암 환자에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을 찾는 AI의 예측 정확도가 20%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90%가 넘어서요. 항암 백신으로서 임상 시험이 진행돼서 암의 재발률이 50%에서 90%까지 감소되는 결과가 임상 2상, 3상에서 여러 번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그런 네,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안에는 제 생각에는 바이오의 어떤 영역의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큰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성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오의 사업성이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이오로 약을 연구하고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 분명 이런 약이 나오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잖아요. 네. 근데 무슨 사업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저는 네. 좀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저희가 신약 개발을 흔히 생각하면 뭔가 시험관 실험을 하거나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는 것들을 위주로 그렇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이 제약회사나 신약 개발하는 회사에 직접 가보시면 직접 연구를 하시는 분들보다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양한 문서를 보거나 미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시장 조사를 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음.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말 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어, 그 식품 회사라던가 자동차 회사라던가 오히려 아니면 빅테크 같은 회사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에 바이오 쪽에 투자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결국 빅테크가 다 바이오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그렇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구글이나 네, 뭐 네, 네. 메타나 이런 쪽도 바이오에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네. 이유가 여기에서 신약 하나만 저희가 잘 만들게 되면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 수준의 이익을 매년 낼 수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머리가 나는 약이 뭐 개발이 그렇죠. 됐다 그런 것도 AI를 낼수 통해서 있겠죠. 바이오 예. 쪽에 그건 뭐 시가총액 전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예. 최근에 비만약 같은 것도 그런 그렇죠, 사례고요. 그렇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것도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일단 너무 치열하고 또 글로벌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 중인 약물의 임상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해도 뭐 대만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미국 어떤 연구실에서 있던 연구 결과로 인해서 이게 다 의미 없는 일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글로벌 경쟁이기 때문에 이 시장 조사랑 다른 데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규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성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에도 또 어떻게 적용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네. 포괄된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게 약이 잘 듣고 네. 좋은 약이라고 정평이 나가고 있는데 네. 해외 사례에서 뒤집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오. 한국 시장에서 임상 시험에서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결국에 목표로 하는 거는 이 신약 의약품 시장이 큰 미국하고 유럽, 또 중국, 일본 등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미국이나 유럽 임상에서 성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 임상 시험에서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약물, 경쟁 약물이 미국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버리면 사실 한국에서 임상 시험 하는 것만 해도 몇백억이 드는데 사실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사업을 접어야 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성을 미리 생각하는 것도 네. 중요하다라고 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군요. 네. 바이오주가 사실 그 난이도가 높아요. 바이오 맞습니다. 투자가 뭐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뭐 MOU나 이런 거 보고 들어갔다가 정말 뜨거워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든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지점도 좀 유의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좀 AI가 필요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바이오에서 이렇게 계속 바이오 AI를 돌려서 뭔가 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네. 약을 찾아내는 그것 자체가 중요하고 신약 나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AI가 바이오에서 어떤 지점들에서 쓰이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AI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다양합니다. 근데 네. 말씀해 주신 후보 물질을 선별하고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성 검토나 시장 조사를 다양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AI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지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국에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개발 중인 약물 네네. 혹은 경쟁 약물이 지금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질환이나 어떤 타겟 단백질을 타겟하는 약물을 개발해야 이게 사업성이 나올지 이런 전략적인 의사결정들을 보통 기획팀이나 사업개발팀에서 하시거든요. 요거를 할 때도 그걸 AI가 한다고요? 원래 지금 다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게 아.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이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게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특정 도메인의 특정 영역에서도 AI가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년 전부터 그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AI, 그러니까 바이오 안에서의 AI를 사용하는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뭐 약을 만들고 신약을 만들고 어떤 조합을 통해서 요 조합은 어떨까? 이렇게 조합하면 어떤 신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것만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그래서 요것은 이제 사실 투자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는 드러그, 약물의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것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프라이스를 가질 수 있는지를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계속 다양한 문헌을 보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헌이 이제 보도자료도 있을 수 있고 임상정보, 규제정보, 매출액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가 1억 건이 넘습니다. 이게 사람이나 챗GPT를 돌린다고 해도 도저히 결정을 사실- 못 하겠네요. 쉽게 볼수 없습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특화된, AI를 통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네. 이용한다, 사용한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필요한 문서가 뭐 전 세계 뭐 한 1억 건 이상이 된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면 그거를 AI가 돌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단축이 되는 겁니까? 뭐 아. 하루 안에 다 결론을 내는 겁니까? AI가? 네.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좀 예. 사용되는 그 구체적인 것도 좀 궁금하긴 네. 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챗GPT에게 저희가 지금 뭐 항체를 가지고 어떤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만들고 있는데 요거를 기술 이전하려면 라이센스 아웃이라는 걸 하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니라고 챗GPT한테 물어보면 잘해야 한 50개 문서 정도를 보고 한 10분에 걸려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딥 사실은 리서치를 돌려도 예. 한 그 정도면 나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봐야 되는 문서는 네. 몇만 개, 몇십만 개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딥 리서치든 챗GPT가 보기 시작하면 사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래서 저희는 특화 AI를 만들어서 이 1억 개의 문서를 이미
테이블 형태로나 데이터를 추출해서 관계를 다 설정을 해서 압축을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압축된 거를 AI가 보기 쉽게 또 압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된 데이터를 AI가 보기 쉽게 저희가 전달하고 이것들을 활용할 때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특화된 AI를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장르의 네. 거를 검색해서 찾아내야 되지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바이오만 한정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 결론을 추출해낼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단축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빅데이터는 어디서 나시는 거예요? 빅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린 네. 1억 개의 문서를 네.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 수집을 관련된 하신 문서만 거예요? 수집을 해서 아. 또 15단계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압축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예측 데이터도 만들어서 이제 AI가 활용하기 쉽게 연결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럼 바이오 전용 AI는 그러면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AI 바이오에 관련된 AI만 돌려서 네, 추출해낼 수 있는 네, 거니까. 바이오 시장 정보만 관련된 특화된 AI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저희가 학습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의 단축입니까? 그렇게 어, 봐야 됩니까? 이제 결국에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챗GPT는 한 번에 한 50개, 100개 문헌을 밖에 보지 못한다면 저희 AI 모델은 이 시장 정보를 기반으로 10만 개, 100만 개의 문서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 네네네.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특화된 AI 모델이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만큼은 할루시네이션이 없고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하시는 이런 바이오 리서치 AI가 바로 이런 지점들이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려면 예. 일정 기간 뭐 일반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바이오 기업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의 고객분들은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텍, 제약회사, 또 투자사,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펌, 전 세계에 10만 개가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B2B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기반으로. 이건 뭐 진짜 알아야 쓰겠군요. 예, 뭐 맞습니다. 알지 못하면 뭐 사용할 수도 없는 그 자료들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 자료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직접 발로 뛰신 겁니까? 발로 뛰기도 하고 네. AI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수집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공개된 지금, 내용만 가져다가 쓰신 겁니까? 아니면 대부분 공개된 비공개 내용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 제약바이오 특성이 공개된 정보가 정말 많은데 네. 이게 워낙 막 10,000개 이상의 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포맷이 다 달라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공개된 거를 다 가져오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비공개된 자료를 모은다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공식화된 게 아니라 네. 인정받지 못한 자료까지 모아서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이라는 것도 고려를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신뢰성이나 또 저희가 워낙 데이터 소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팩트를 제공드리기 위해서는 크로스 체크를 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시는 분의 이제 허락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서비스를 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모델로 보고 계신 회사가 있는 겁니까? 미국 나스닥에도 이런 뭐 리서치하는 AI, 그러니까 바이오 쪽만 리서치하는 AI 쪽이 활발하게 이용 중에 있습니까? 제가 이쪽은 정말 잘 몰라가지고 한번 네네. 그냥 네. 원론적인 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봤어요. 네. 예. 일단은 아마 최근에 들어보셨겠지만 미국에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무와 관련해서 버티컬 AI라고 해서 정말 큰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실 텐데요. 버티컬 AI요. 예. 근데 저희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 사업 개발과 기획, 투자 쪽에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 시장 정보를 의사결정하는 그 분들만 특화돼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자이너를 위해서는 피그마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전 세계 제약 바이오 사업 개발 매니저와 투자자를 위해서는 바이오 리서치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의사결정 관계에서 많은 연구원과 임원부터 해서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만 이 AI를 사용한다면 네. 쉽게 대표님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그 자료를 먼저 검색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됩니까? 네, 결국에 내부 의사결정권자분들하고 설득을 해야겠지만 네네네. 그 자료를 모으고 그걸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뭐 수개월이 걸렸다면 그게 이제 일주일 이하로 단축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람을 네. 설득하기에 네, 훨씬 쉽고 설명하기에 더 좋은 자료가 되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통 그냥 바이오를 의학
쪽 바이오 쪽에다가 AI를 접목시킨다면 당연히 뭐 신약 얘기 음.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이런 사업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네. AI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보다 좀 대표님이 느끼시기 좀 쉬운 질문이라고 네. 생각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음. 모르실 수도 있어서 맞습니다. 제가 한번 좀 차근차근 음. 가장 밑에 있는 질문부터 한번 좀 드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AI가 신약을 만든다. 요 부분으로 한번 음.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말은 아직까지는 물론 뭐 이제 이전에 코로나 때 네. 무슨 뭐 모더나나 이런 것도 네. 사실 AI 통해서 네. 백신이 나온 거라고는 네.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뭐 이게 아직 현실로 다가온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한 10년 전, 5년 전이라면은 좀 아직은 조금 이게 돈을 만들 수 있는 음. 결국에 현실적으로 베네핏을 만들 수 있는 기에는 이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AI 기술들이 다양한 단계의 특화된 AI 기술들이 신약 개발 성공 가능성을 1%씩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잘 활용하면은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 좀 가까워진 회사도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이세요? 예. AI만으로 지금 그 완전히 자료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회사가 좀 가까워져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AI만으로 이제 뭐 인실리콘 메디슨 같은 회사는 AI만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약물을 임상 시험 이상에서 성공을 이제 최초로 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앱사이라는 회사는 예전에는 당연히 실험을 통해서 만들었던 항체의 약물을 이제 음. AI를 통해서 만드는 회사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 맞춤형 암 백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저는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 챗GPT가 나오고 그 네. AI가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그때가 시작이었잖아요. 거의 네. 대중화된 예. 시작은 그때였고 이제 많은 산업 분야에 음. 쓰이고 지금 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뭐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뭐 네. 이제 인공지능, 음. 휴머노이드 로봇이 네. 나오고 있고 뭐 여러 장르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그 마지막이 바이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긴 하거든요. 예.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자율주행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오는 회사가 나올 것이고 네. 뭐 AI 반도체 이제 엔비디아겠죠. 엔비디아에서 뭐죠 이제 음. 반도체를 깔아서 많은 부분의 반도체를 팔아서 이제 AI로 수익이 나는 음. 회사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는 바이오에서 AI로 인해서 기존에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방식이나 속도가 아니라 정말 빠르게 AI를 개발해서 또 그것도 정말 탁월한 AI 약물을 만드는 음. 그런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네네. 신약 개발을 직접 하는 약물도 있지만 회사도 있지만 저희처럼 특정 신약 개발의 무수한 단계 중에 특정 단계를 위한 특화된 AI를 만들어서 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음. 회사들도 이제 앞으로 많이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쪽도 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사는 실제 쓰이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일론 머스크 안 그래도 그 얘기했잖아요. 뭐 몇 년 뒤에 뭐 의사가 없어지고 아. 뭐 수술을 로봇이 네. 대체하고 이런 바이오 쪽도 뭐 음.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의학에서 쓰고 있는 네. 거는 사실 뭐 진단 예. 의료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는 좀 잘 쓰이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신약으로 넘어올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냐? 뭐 네.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좀 아.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예.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뭐 노화에 네. 의해서 그런 뭐 AI를 음. 통해서 약이 개발되는데 뭐 세포를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뭐 2040년 전까지 나올 수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는 시가총액 1 위로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 마지막에 말씀 주신 노화를 항노화 약이죠. 그쪽 예. 분야는 사실 정말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그래요? 사실 지금은 항암제 시장이 가장 큽니다. 음. 질환 분야에 있어서는. 근데 이 노화라는 게 결국에 기초 연구가 많이 되고 어떤 지표를 해결해야지 이것을 항노화를 할 수 있는 건지가 명확해진다면 결국에는 임상 시험이나 여러 가지 AI 기술을 음. 통해서 약물이 하나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쪽 시장은 아시겠지만 비만만 해도 이렇게 큰 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죠. 노화를 예. 어떤 방향이라든지 억제하거나 늦출 수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시장이 아마 10년 안에는 이제 하나씩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년 아니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노화를 한다고 해서 수명이 10년 길어진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장기나 아니면은 뭐
더 웰빙, 그러니까 지금 건강한 상태를 더 건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약부터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끝판왕이 세포 재생 아닙니까 결국에? 맞습니다. 세포 재생되면 탈모도 자연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는 거고. 예, 근데 거기까지 가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네. 그 중간 단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장기를 갈아 끼운다든가 뭐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네. 뭐 방법들이 나온다든가 네. 그런 거는 단계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죠. 바이오로 인해서. 네, 네, 맞습니다. 그 자료를 뭐 워낙 많이 보셔가지고 예. 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장기를 인공장기 이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신약으로 하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네네네. 예, 조직이나 장기 이식. 그런데 이제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약품으로 일해서 더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단계씩 가고 네. 있는 중이다. 네, 10년 그 정도가 이제 10년 정도라고 본다. 네, 라고 항노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는 10년 뒤에 이제 약이 한두 항노화 개씩 나올 관련돼서.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열심히 저희가 연구해서 더 아, 앞당겨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이오 하시는 분들의 어깨가 무거워야 됩니다. 네, 예, 이게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이런 건강과 관련된 예. 기대가 크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많이 저도 하고 있고 좀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네. 사실 이런 약들이 나온다면 인류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힘들 것이라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1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또 한번 여쭤볼게요. 바이오를 그러면 지금 투자하는 것은 네. 좀 이른 거 아닙니까?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약 개발 회사에 있어서는 사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신약은 계속 나왔고 블록버스터 약은 수십조 매출을 낼 수 있는 블록버스터 약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I만 보기보다는 이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가 AI가 이제 애드온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치가 완전히 엄청나게 큰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업을 좀 더 잘하게 만드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AI 자체만 보고 투자를 한다면 AI로 인해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이제 자동화되는 서비스를 저희 같이 만들어서 이걸로 인해서 매출을 내고 이익을 내는 회사는 이제 아마 10년 안에 좀 크게 성장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바이오 AI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바이오는 일단 이 AI가 풀어야 될 문제 중 가장 끝판왕, 최종 끝판왕이죠. 맞아요. 보스급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공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AI가 이 신약 개발을 뚝딱하고 만들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이 신약 개발을 하는 모든 프로세스에서 각각의 단계에 특화된 AI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주인공 AI들이 나타날 텐데 이 AI들이 힘을 합쳐서 결국에 쓰러뜨려야 되는 최종 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전문 이 AI가 모여서 물리쳐야 되는 네. 최종 보스다라는 말이 좀 인상이 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창업이 뭐니에서 기술 이야기, 비전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바이오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